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제 집합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배울 건데, 집합은 뭐냐면 뭔가를 이렇게 모아놓은 모임이야. 그러니까 모임의 이름을 집합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수학 시간에 배우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모임에 회원이 될 사람이랑 안 될 사람이 기준이 명확해야 되겠지. 그래서 집합은 기준이 명확한, 그러니까 객관적인 기준이 명확한 것들의 모임이 집합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문산에 있는 학생들이 있어. 문산에 있는 학생 중에 10살인 여학생의 모임. 그럼 나는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못 들어가지. 이게 기준이 확실하잖아. 그래서 기준이 명확한 것들의 모임이 집합이에요. 예를 들어서 키가 큰 학생의 모임. 나는 들어가, 못 들어가? 일단 학생이 아니라서 못 들어가겠지? 근데 키가 큰 학생이냐 아니냐라고 했을 때, 자, 어떤 학생이, 자, 150cm인 학생이 있어. 자, 얘는 키가 큰 학생의 모임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자, 지금 내가 몇 학년인지 얘기 안 했어. 자, 이게 만약에 한 초등학교 4학년쯤의 모임이야. 그럼 150이면 되게 큰 거잖아. 근데 이게 뭐 중학교 1학년이야. 그럼 150이면 큰 키가 아니죠, 일단. 그리고 잡아. 그럼 만약에 키가 큰 고등학생의 모임이라고 해봐. 자, 그럼 170부터일까? 171부터일까? 173.9부터일까? 기준이 명확하지 않잖아. 그래서 이제 크다 작다 같은 건 명확한 기준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집합은 이런 거야. 170cm 이상인 학생의 모임 또는 150cm 이하인 학생의 모임, 이렇게 기준이 명확한 것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 만약에 이런 집합이 있다고 해볼게요. 5 이하의 자연수의 모임이라는 집합이 있어요. 그럼 5 이하의 자연수는 뭐가 있지? 1, 2, 3, 4. 성격이 급해서 그래. 1, 2, 3, 4, 5가 있죠? 4를 말하면서 5를 생각하고 5를 쓰고 있는 거야. 자, 5 이하의 자연수의 모임이다라고 하면 이 모임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들은 1, 2, 3, 4, 5가 있잖아. 얘는 중괄호를 이용해서 묶어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게 5 이하의 자연수의 집합이고요. 이 집합 안에 쓴 이 1, 2, 3, 4, 5라는 숫자들 있잖아. 이 숫자들의 이름을 원소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왜 행렬도 이름 붙였었잖아. A, B, C, D 이렇게. 집합도 이름을 붙이는데 집합의 이름도 대문자로 주로 붙여요. 그래서 A라는 집합은 지금 1, 2, 3, 4, 5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1, 2, 3, 4, 5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을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했어. 하나는 5 이하의 자연수의 모임이다 이렇게 말로 설명했고, 하나는 이거를 직접 찾아서 1, 2, 3, 4, 5를 직접 다 썼잖아. 얘처럼 직접 쓰는 방법을 원소를 직접 썼다. 원소 나열법이라고 하고요. 얘는 이 집합의 원소가 어떤 수인지를 설명해 준 거잖아. 원소가 될지 말지를 조건이 어떤 건지 알려줬다 해서 조건 제시법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집합을 우리가 그림으로도 그리는데, 그림으로는 어떻게 그리냐면 A라는 집합의 원소가 1, 2, 3, 4, 5면 동그라미를 그리고 이 안에다가 원소를 이렇게 1, 2, 3, 4, 5라고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는 방법을 벤다이어그램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조건제시법, 원소나열법,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린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고요. 자, 지금 보면 A라는 집합의 원소가 1, 2, 3, 4, 5 5개가 있죠? 그러면 1이라는 숫자는 A라는 집합의 원소잖아. 그걸 기호로는 이렇게 그려요. 기호를 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3이라는 숫자도 3도 A라는 집합의 원소죠? 이렇게 쓸 거예요. 근데 7은 A라는 집합의 원소야 아니야?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왜 같지 않다 이런 거 있었잖아. X가 1이다도 있지만 1이 아니다도 있었잖아. 원소가 아니다도 이렇게 빗금을 하나 그어줘야 돼요. 그래서 얘는 원소이다. 얘는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집합에 분류가 있어. 왜 우리가 정수도 뭐 양의 정수, 음의 정수 이런 식으로 분류했잖아. 집합을 아까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은 나타내는 표현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집합을 분류하는 게 있는데, 자,
A라는 집합이 이런 집합이 있어요. 5 이상의 자연수의 집합이 있어요. 그러면 A라는 집합을 직접 원소나열법으로 쓰면 5 이상의 자연수의 집합이네. 그럼 뭐 있지? 5, 6, 7, 8, 9, 10 끝이 있어 없어? 끝이 없죠. 자, B라는 집합은 3의 약수의 집합이에요. 자, 그럼 B라는 집합의 원소는 3의 약수인 거야. 3의 약수는 뭐라고? 뭐뭐 있지? 1이랑 3이 있죠. 자, 그러면 B라는 집합은 원소가 몇 개예요? 2개예요. 자, 원소의 개수를 B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개이다는 숫자의 앞 글자를 따서 NB라고 쓰거든? 얘는 B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 1개, 2개니까 몇 개? 2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A라는 집합은 원소의 개수 몇 개? 무수히 많죠? 그럼 우리가 이제 집합이 원소의 개수가 얘네들처럼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셀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얘처럼 무수히 많아서 셀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 자, 얘처럼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으면 유한집합. 유한소수 배웠었잖아. 그거랑 같은 유한이야. 유한집합. 원소의 개수가 얘처럼 무수히 많은 경우는 무한집합이라고 해요. 그리고 아까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이 원소나열법도 있고 조건제시법도 있다라고 했잖아. 조건제시법은 B라는 집합은 3의 약수의 집합이다 라고 쓰는 게 조건제시법인데 얘는 이제 어떻게 쓸 거냐면 집합기호를 이용해서 써요. B라는 집합은 3의 약수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다 라고 쓰고 싶은 거거든. 그걸 뭐라고 쓰냐면 x 바 x는 3의 약수라고 써요. 이 조건제시법에서 어떻게 쓰기로 했냐면 이 바를 기준으로 그냥 막대기에 봐야 바를 기준으로 요 앞에는 원소의 기본적인 모양을 쓰고요. 이 뒤에는 이 문자에 대한 설명을 적기로 했어요. 그러면 내가 조건제시법으로 집합을 하나만 더 적어볼게요. 자, 이번에 C라는 집합인데 x바 x는 5 이상의 3의 약수 라고 해볼게요. 3의 약수 중에 5보다 큰 거 뭐 있지? 없죠? 이 괄호 안에 쓸 게 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얘처럼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뭐라고 하냐면 공집합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적지는 않고 기호로는 이렇게 써요. 타이라고 읽어요. 자, 그래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조건제시법, 원소나열법, 벤다이어그램이 있었고요. 개수에 따라서 집합을 분류하면 원소가 유한계인 유한집합, 무한집합이 있는데 유한집합 중에서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건 뭐라고 한다? 공집합이라고 쓰고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난다. 자, 그러면 아까 C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NC라고 쓴다고 했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 C라는 집합이 공집합이었거든?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뭐 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0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1번 집합인 것을 모두 고르면 집합은 기준이 객관적이야. 기준에 따라서 대상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이 집합이었어요. 1번 우리 반에서 키가 작은 학생들의 모임. 기준이 정확해 안 정확해? 안 정확하죠. 이런 집합이 아니에요. 자, 예쁘다 못생겼다? 얘도 아니죠. 자, 우리 엄마도 나한테 예쁘다고 했어. 얼굴은 예쁘다고 했단 말이야. 자, 예쁜 학생의 모임 객관적이지 않아요. 혈액형이 B다. 나 A형이거든? 그러면 저기 못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혈액형이 B형이다는 객관적인 기준이죠. 얘는 집합이에요. 4번 170에 가깝다. 자, 170에 가까운 건 169부터일까? 169.7부터일까? 얘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요. 가깝다 멀다는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자, 5번에 3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자연수 뭐 있죠? 4, 5, 6, 7, 8, 9까지가 있죠? 그래서 5번도 기준이 명확하니까 3번과 5번이 집합이 돼요. 누가 생각해도 저 집합의 원소가 될 수 있냐 없냐가 똑같아야 되는 거야. 자, 우리 엄마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예쁜데 옆집 엄마가 생각했을 땐 너무 못생겼어.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자, 누가 생각해도 기준이 똑같아요.
2번을 보죠. 자, A는 4의 양의 배수의 집합이라고 했어요. 자, 얘를 조건제시법으로 한 번만 써볼게. 그럼 이렇게 써요. X바 X는 4의 양의 배수. 이렇게 쓰는 게 조건제시법이에요. 자, 얘를 원소나열법으로 써보면 4의 배수 뭐 있죠? 4, 1은 4, 4, 2, 8, 4, 3, 12, 4, 4, 16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A라는 집합의 원소인 거예요. 자, 그럼 1번. 1이 A의 원소다. 맞아, 틀려? 1 여기 있어, 없어? 없으니까 틀려요. 이 기호는 뭐였냐면 원소가 아니다였어. 그러니까 이 말은 2는 B라는 집합의 원소가 아니다예요. 자, 여기 2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2는 잠깐만. B라고 그랬네. B 찾아가야 되겠구나. B를 볼게요. 자, B는 8의 양의 약수의 집합이라고 했어요. 얘도 우리가 지금 처음 배우니까 조건제시법으로 써보면 X가 X는 자, X가 B라는 집합의 원소를 나타내는 거고 여기에 설명을 써야 되는데 B라는 집합의 원소는 뭐의 약수다? 8의 양의 약수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X가 X는 8의 양의 약수. 원소 나열법으로 써볼게요. 8의 약수 뭐 있지? 1, 8, 2, 4 있죠? 자, 그럼 2번 볼게요. 2는 B의 원소가 아니다. 자, 2는 B의 원소가 맞지? 그래서 2번은 틀려요. 자, 3번 볼게요. 3번은 뭐라고 써있냐면 5가 B의 원소라고 했는데 여기 5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 원소가 아니라고 써야 되고요. 4번. 6은 A의 원소가 아니래. 자, 여기 6 있어? 없어? 없어요. 6이 없으니까 6은 A의 원소가 아니다. 그러니까 4번이 어때? 4번이 맞는 거죠. 자, 5번은 보면 8이랑 B인데 8은 지금 집합 B의 원소가 맞지? 그러니까 얘는 8은 B의 원소다라고 써야 돼요. 3번을 볼게요. 자, 다음 집합에서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낸 것은 조건제시법으로,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낸 것은 원소나열법으로 쓰시오. 나와 있는 원소의 특징을 파악하면 돼요. 자, 1번은 저 숫자 4개의 특징이 뭐야? 몇의 약수? 10의 약수잖아. 그럼 이렇게 쓰시면 돼요. X바 X는 10의 약수.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4번 한번 해볼까요? 자, 4번은 조건제시법으로 나와 있어요. X바 X는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자연수. 그러니까 원소는 뭐가 되냐면 이 집합의 원소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자연수야. 자,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수 뭐 있지? 1 있고요. 1도 3으로 나누면 5기 0이고 나머지가 1이야. 또 뭐 있지? 4 나누기 3 하면 4일은 3일은 3, 나머지 1이죠? 그래서 1, 4, 그 다음 건 뭘까? 7, 10, 13, 끝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점점점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4번을 볼게요. 자, 4번은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어진 집합인데 얘가 모양이 우리가 아까 한 거랑 조금 다르게 생겼어. 자, 4번은 보면 x 플러스 y 바라고 써있거든? 아까 조건제시법은 요 앞에 원소를 쓴다고 했고요. 이 뒤에는 여기 문자에 대한 설명을 적는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B라는 집합의 원소는 뭐냐면 X랑 Y를 더한 걸 원소로 하기로 한 거야. X랑 Y를 더한 걸 원소로 하기로 했는데 X가 뭐라고 써있어 여기? A라는 집합의 원소라고 써있어. 그럼 A라는 집합의 원소 뭐가 있어요? 0, 1, 2가 있죠? 그래서 X가 0 또는 1 또는 2가 될 수 있는 거야. 자, 보면 Y는 누구의 원소라고 돼 있어요? A의 원소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Y도 0 또는 1 또는 2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X랑 Y를 더한 걸 찾고 싶어. 이렇게 표로 그려볼까? X가 0 또는 1 또는 2, Y도 0 또는 1 또는 2인데 우리는 지금 뭘 찾고 싶어?
x랑 y를 더한 걸 찾고 싶어요. 자, 그러면 x가 0일 때 y가 0이면 2개 더하면 0. x가 1일 때 y가 0이면 2개 더하면 1. 여기 뭐가 돼, 얘들아? 2. 여기는 1, 2, 3. 여기는 2, 3, 4가 되죠. 자, 그럼 지금 쓰지 말아봐. 그럼 B라는 집합의 원소는 A의 원소 X랑 B의 원소 Y를 더한 거니까 0, 1, 2, 1, 2, 3, 2, 3, 4인데요. 근데 집합에선 규칙이 하나 더 있어. 뭐가 있냐면 중복인 건 한 번만 쓰기로 했어. 여러 번 쓰지 않기로 했어. 그럼 여기서 1, 2 중복이잖아. 이런 것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러면 중복인 걸 한 번만 쓰면 0, 1, 2, 3, 4까지만 써주면 되겠죠? 이게 집합이에요. 이 문제는 조금 어려워요. C를 한번 찾아볼게요. 2번. 자, C를 보면 C는 x, y, 바라고 써있죠. 자, 요 바를 기준으로 이 앞은 C라는 집합의 원소가 누구인지 표현하고요. 여기엔 이 x, y라는 문자에 뭘 대입할지를 설명해 주는 건데 x는 a의 원소래. 자, a의 원소는 뭐가 있어요? 0, 1, 2. 그래서 여기 x 자리에는 뭘 대입할 수 있고 0, 1, 2를 대입할 수 있고 자, y도 a의 원소라고 했으니까 y에도 뭘 대입할 수 있다. 여기랑 똑같이 0, 1, 2를 대입할 수 있다. 그런데 C라는 집합의 원소는 x랑 y를 어떻게 한 거라고 그랬어? 곱한 거라고 그랬죠? 자, 이제 이 표에서 x, y를 곱한 값을 한번 찾아볼게요. x가 0, y가 0이면 곱하면 얼마가 돼요? 0이 되고요. x가 1, y가 0이면 곱하면 0, 0. 여기는 뭐 되지, 얘들아? 0, 1 곱하면 0. 1, 1 곱하면 1. 2, 0, 2, 4가 되죠? 자, 그럼 C라는 집합의 원소는 A의 원소인 X랑 A의 원소인 Y를 곱한 값인데 곱한 게 이렇게 많거든, 9개. 근데 이 중에 겹치는 걸 한 번만 쓴다. 그럼 뭐라고 써? 0, 1, 2, 4 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문제에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NC라고 하면 몇이야? 그쵸? N은 원소의 개수니까 4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5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무한 집합인 것을 고르면. 자, 얘들아, 무한 집합은 원소가 끝없이 많아서 셀 수 없는 걸 얘기한다고 했어요. 자, 집합 한 번만 찾아보면 1번 볼게요. 자, 1번은 지금 보면 x바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x를 계산한 값이 이 집합의 원소인데 x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야. 근데 x가 뭐랑 같다? 3 곱하기 n이랑 같다. 근데 여기 n자리에는 뭘 대입할 수 있다? 1, 2, 3, 4를 대입할 수 있다. 그러니까 n자리에 1, 2, 3, 4를 대입해서 3n 계산해서 x값이 나오면 그게 이 집합의 원소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n이 1이면 여기 n자리에 1 대입하면 뭐 되죠? 3 곱하기 1은 3. 자, n자리에다가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n자리에 2를 대입해서 계산한 x의 값은 얼마? 6이 되죠? 자, n자리에 3 대입하면 9, 12 이게 1번에 나온 집합의 집합을 원소나열법으로 쓴 거예요. 2번 볼게요. 자, 2번 x바 x는 9보다 큰 한 자리 홀수를 적어라. 그러니까 이 집합의 원소는 x인데 이 x에 대한 설명이 이건 거야. 9보다 큰 한 자리 홀수 뭐 있죠? 9보다 큰 한 자리 홀수. 9보다 크면 10부터잖아. 근데 한 자리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아무것도 없어요. 공집합. 공집합은 이렇게 안 쓰고 어떻게 쓴다고? 이렇게 적는다고 했어요. 2번은 유한집합이야 무한집합이야? 원소가 0개 셀 수 있어요. 그래서 유한집합이에요. 자, 3번 볼게요. 자, 얘들아, 기하분수는 더 이상 약분이 되지 않는 기하분수예요. x바 x는 이라고 했잖아. 3번이라는 집합의 원소 x는 1보단 크고 2보단 작은 기하분수래요. 뭐 있지? 뭐 3분의 2. 3분의 2, 1보다 안 크지? 3분의 4, 4분의 5, 5분의 6. 끝이 있어 없어? 없죠? 이거 만들고 싶은 만큼 만들 수 있어. 7분의 8.
사실 뭐 7분의 8만 되는 게 아니라 7분의 9 뭐 이런 것도 돼. 근데 내가 그냥 쉽게 하려고 7분의 8 이런 것만 쓰는 거야. 끝이 없죠? 자, 이런 게 무슨 집합이다? 무한집합이다. 자, 4번 볼게요. 자, x바 x는 집합의 원소가 x인데 x에 대한 설명이 세 자리 자연수래요. 자, 세 자리 자연수 중에 제일 작은 거 누구지? 100, 101, 102 해서 누구까지? 999까지. 많기는 한데 셀 수 있어 없어? 몇 개인지 셀 수 있죠? 그러면 유한집합이에요. 원소가 1억 개라도 셀 수 있으면 유한이에요. 5번을 볼게요. 자, 5번은 x바 x는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유리수래. 그러면 저 부등식을 만족하는 유리수 찾으려면 2차 부등식 풀어야 되잖아. 뭐 하면 되지? 인수분해. 자, 여기 나와 있는 식 인수분해해요. x-2, x-1이 0보다 작다. 그러면 x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죠?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자연수 1.1, 1.2, 1.3, 1.3333 끝이 있어 없어? 얘도 없어요. 그래서 얘도 무한집합이에요. 자, 이건 헷갈리는 문제야. 자, 봐. 1번 요렇게 생긴 집합이 있어. 이 집합에 내가 숫자 1을 썼어. 원소가 몇 개? 1개. 10을 썼어. 원소가 몇 개? 1개예요. 숫자가 하나니까. 자, 원소는 사실 그림이 될 수도 있거든. 자, 내가 여기다 별 그림을 하나 그렸어. 원소 몇 개? 1개죠. 자, 그럼 여기에 0이라는 숫자를 썼어. 원소가 몇 개예요? 이것도 1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글씨나 그림이 1개 그려져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원소가 1개니까 원소의 개수는 1개다로 써야 돼요. 2번을 볼게요. 자, 집합 안에 자, 내가 이렇게 썼어. 원소가 몇 개? 2개. 자, 여기다가 이렇게 꽃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썼어요. 원소가 몇 개예요? 역시 2개죠. 이렇게 쓰면 2개죠. 이렇게 생긴 기호랑 숫자가 들어있는 거야. 자, 그러면 얘도 이렇게 생긴 기호가 들어있는 거야, 글씨가. 그러면 이렇게 생긴 집합은 이렇게 생긴 글씨랑 이렇게 생긴 글씨 2개가 들어있잖아. 원소가 몇 개다? 2개다인 거예요. 이 집합의 원소는 2개예요. 3번 볼게요. 자, 이 집합은 원소 몇 개야, 얘들아? 3개. 글씨 3개 있죠? 자, 이 집합은 원소가 몇 개예요? 2개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 3개.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 2개. 3 빼기 2니까 3번이 맞아요. 4번 볼게요. 아까 이거 원소 몇 개라고? 1개. 얘도 1개였죠? 이건 원소가 몇 개야, 이거? 1개고요. 얘도 원소가 몇 개예요? 1개예요, 개수니까. 그러면 이것도 1개, 이것도 1개니까 얘는 같다라고 적어야 돼요. 자, 얘는 원소가 몇 개? 여기 n 괄호 열보면 원소의 개수였지. 이거 숫자 몇 개 써 있어요? 집합 안에 0이라는 숫자 하나 써 있으니까 원소가 1개예요, 얘는. 자, 이거는 얘들아, 이걸 잘 구분해야 돼. 이렇게 써 있으면 공집합이야. 그러니까 공집합의 원소는 0개예요. 그런데 이렇게 써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생긴 집합 안에 아까 여기 꽃그림이랑 별그림을 그린 것처럼 이렇게 생긴 그림을 내가 하나 그린 거야. 그러니까 이건 원소가 몇 개야? 1개야. 이렇게 가로치고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면 1개예요. 자, 그러면 이건 중괄호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공집합을 뜻하는 기호인 거야. 그래서 공집합의 원소를 물어봤으니까 1개인데요. 얘는 중괄호가 있잖아. 그러면 중괄호 안에 내가 이렇게 생긴 글씨를 하나 적은 거거든, 이때는. 이때는 이 괄호 안에 들어있는 집합의 원소가 이렇게 생긴 그림 1개가 있는 상황이다. 아, 잠깐만. 공집합이면 0개죠? 잘못 썼어. 얘는 공집합이니까 0개고요. 얘는 이렇게 생긴 글씨가 써있는 집합이라 원소가 1개인 거고요.
얘도 이렇게 생긴 집합 기호 안에 숫자가 2개 있으니까 원소가 2개 있으니까 얘는 2개가 돼요. 그래서 얘가 1 더하기 0 더하기 1 더하기 2니까 답이 몇이 돼야 돼? 4가 돼야 돼요. 이게 좀 어렵고 헷갈리거든. 이걸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걸 보면 집합 사이에 호환 관계라고 되는 게 나오는데, 자, 이건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A라는 집합은 X가 X는 5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해볼까? B라는 집합은 X 플러스 1바 X는 3의 약수. A라는 집합 원소 나열법으로 써보자. 5 이하의 자연수 뭐 있죠? 1, 2, 3, 4, 5가 있어요. 자, 박찬준, B는 조건제시법으로 썼는데 B라는 집합의 원소가 뭐래 지금? B라는 집합의 원소는 X 플러스 1이라고 했어요. X 플러스 1을 계산한 값이 B의 원소야. 근데 박찬준, B에 대한 설명, X에 대한 설명, X가 뭐래? B, 지금 집합 B 하고 있어. X가 뭐래? 3의 약수예요. 3의 약수 뭐 있죠? 1, 3, 그러니까 X가 1이랑 3이 될 수 있는데 B라는 집합의 원소는 X가 1 또는 3인데 B라는 집합의 원소는 X에 1을 더한 게 원소래. 자, 그럼 X가 1이면 B의 원소는 전지은 뭐가 될까? 그렇죠. 자, X가 3이면 박찬준 B의 원소는 4가 되겠죠? 자, 그러면 2, 4가 돼요. 근데 지금 내가 쓰고 봤더니 B라는 집합의 원소가 여기 A라는 집합에 다 들어있지. 그럼 우리가 이걸 포함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A라는 집합의 원소가 1, 2, 3, 4, 5가 들어있는데 이 중에 요만큼만 묶으면 빈 거잖아. 그래서 이제 벤 다이어그램 상에서 어떤 집합이 다른 집합 안에 쏙 들어가 있을 때 또는 어떤 집합의 원소가 전부 다 다른 집합의 원소일 때 포함된다 라고 얘기하고요. 이렇게 써요. 집합 B가 집합 A에 포함된다 라고 얘기하고요. 기호로는 B가 A에 포함된다 이렇게 써요. 이걸 다른 말로는 B는 A의 일부분이잖아. A의 부분 집합이다라고도 얘기해요. 책을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 자, 부분 집합은 어떤 거냐면, 자, A라는 집합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는데 B라는 집합 안에 들어가 있어. 자, 또는 A라는 집합의 모든 원소가 전부 다 B라는 집합의 원소가 된다. 이러면 기호로 이렇게 적고요. A는 B의 부분 집합이라고 표현해요. 부분 집합이 아니면 아까 원소가 아니다처럼 이렇게 빗금을 하나 그어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부분 집합의 성질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공집합이라는 게 있고, 아까 우리가 뭐 A라는 집합, 원소 그냥 대충 1, 2, 3이라고 써볼게요, 이렇게. 자, 그럼 A라는 집합은 원소가 1, 2, 3이야. 여기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을 묶으면 원소가 없으니까 공집합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묶어. 그럼 이 빨간 색깔 집합이 A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잖아. 근데 이것도 A고 이것도 A잖아. 그래서 이렇게 쓰기로 했어요.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 된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 약수를 가지는 거랑 비슷한 상황인 거야.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당연한 내용인데, 자, 어떤 집합이 3개가 있는데 A라는 집합이 B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야. 그런데 동시에 B라는 집합은 C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래. 그림을 그려보면 A가 B의 부분 집합인데 집합 B는 또 집합 C의 부분 집합이 된대요. 자, 그러면 집합 A는 C의 뭐가 된다? 부분 집합이 된다. 당연한 얘기죠. 근데 한번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게 있어. 우리가 행렬에서는 이거 다 정의하는 거야. 행렬도 새롭게 배울 때 행렬이 같을 조건을 모든 성분이 같다 이렇게 정의했잖아. 마찬가지로 집합도 집합 두 개가 같을 조건을 정하는데 집합은 언제 같다라고 얘기하냐면 얘도 원소가 다 똑같으면 똑같은 집합이라고 정의해요. 근데 이걸 다르게 쓰면 이렇게 돼요. A라는 집합이 B라는 집합에 포함되고 B라는 집합이 A라는 집합에 서로 포함되려면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의 원소가 1, 2, 3이야. 그런데 A가 B에 포함되려면 A의 모든 원소는 B의 원소가 돼야 되니까 B는 일단 1, 2, 3을 원소로 가지겠지.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1, 2, 3이 아닌 다른 원소가 뭔가 하나 있었다라고 해보자. 그런데 문제에서 B가 A에 포함돼야 한다고 했거든. 여기 있는 모든 원소는 다 여기 있어야 한대. 그럼 여기 있었던 A가 여기도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있어야 될 거잖아. 그러면 얘랑 어때죠? 같아지겠죠. 그래서 집합에서 집합이 서로 같은 건 원소가 모두 같으면 같은 집합이라고 하는데요. A가 B에 포함되고 B가 A에 포함된다. 그러면 A랑 B랑 어떤 집합이 된다? 같은 집합이 된다라는 성질이 있고요. 얘도 만약에 같지 않다, 다르면 이렇게 빗금을 그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진부분 집합이라는 걸 배우는데 진부분 집합을 하기 전에 부분 집합을 한번 찾아보고 갈게요. 자, 1, 2, 3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 있다고 해볼게요. 자, A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부분 집합은 어떤 거였냐면 A라는 집합에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 쏙 들어가는 게 부분 집합이었죠. 자, A의 부분 집합 중에 원소가 한 개인 건 이렇게 생긴 거 누구 있고 1만 원소로 가지는 거 있고 이렇게 하면 2만 원소로 가진다. 그럼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부분 집합도 뭐 있어? 3이 있겠죠. 자, A의 부분 집합을 이렇게 묶으면 박찬준 원소가 뭐가 돼? 이 집합의 원소 1, 2가 되죠. 자, A의 부분 집합 이렇게 묶으면 이상윤 뭐가 돼? 원소가 2, 3이 되겠죠. 자, 신삼인 원소가 두 개인 부분 집합도 뭐 있을까? 3일이 있겠지. 자, 원소가 두 개인 건 다 찾았지? 세 개인 건 뭐가 있지? 자, 자기 자신이랑 똑같은 거 1, 2, 3이 있고요. 아까 부분 집합 설명할 때 공집합이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고 했거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공집합도 A의 부분 집합이에요. 다 찾았어요. 근데 이 중에서 얘는 자기 자신이잖아. 자, 이걸 제외한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를 진부분 집합이라고 해요. 진짜 부분 집합 이런 거. 오늘 새로운 용어가 많이 나오거든. 이 새로운 용어를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진부분 집합은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을 제외한 걸 진부분 집합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부분 집합이랑 관련해서 뭘 배울 거냐면 A라는 집합이 1, 2, 3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야. A의 부분 집합이 몇 개인지 찾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A의 부분 집합이라는 건 얘들아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간 게 부분 집합이잖아. A의 원소가 몇 개지? 지금 1, 2, 3. 3개죠? 그러면 내가 이 그림 안에 1, 2, 3을 적당히 배열해 볼게. 1, 2, 3을 만약에 내가 이렇게 썼어. 그러면 1을 원소로 가지는 얘가 A의 부분 집합이 되겠죠. 자, 내가 1, 2, 3을 1, 2, 3 이렇게 썼어. 그럼 2를 원소로 가지는 얘가 A의 부분 집합일 거고요. 이렇게 썼어. 그럼 1, 2가 부분 집합이겠죠. 그러니까 결국 부분 집합의 개수라는 게 뭐랑 똑같냐면 이 그림 있잖아. 이 그림에 A의 원소 1, 2, 3을 채워넣는 방법이랑 똑같아. 경우의 수. 그럼 이제 내가 1이라는 숫자 입장이 됐어. 내가 1인데 여기 들어갈 거야, 이 그림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몇 군데 있어?
두 군데 있죠. 자, 내가 2라는 숫자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위치 몇 개 있어? 두 군데 있고요. 3도 몇 군데? 두 군데 있죠. 그래서 1이 고를 수 있는 자리가 두 군데, 2가 고를 수 있는 자리도 두 가지, 3도 두 가지잖아. 이걸 다 곱하면 몇 가지? 8가지예요.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가 8, 8개예요. 실제로 세보면 1, 2, 3, 4, 5, 6, 7, 8, 8개가 나오죠. 그럼 만약에 자 원소가 1, 2, 3, 4야. 그러면 요 그림에 1, 2, 3, 4를 채울 거잖아. 그러면 1이 고르는 자리도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잖아. 2를 몇 번 곱해? 4번 곱하죠. 그러면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4제곱. 그럼 원소가 만약에 5개야. 그럼 부분집합은 2의 5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원소가 n개면 A라는 집합의 원소가 n 말고 m이라고 써볼게. m이라고 하면 A의 부분집합은 몇 개다? 2의 m제곱개다. 이렇게. 진 부분집합이면 누구를 빼? 자기 자신을 빼니까 여기서 1을 빼면 진 부분집합의 개수가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 부분집합 설명 나와 있고요. 부분집합의 개수 지금 얘기한 거 원소가 n개면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개, 진 부분집합은 자기를 빼니까 2의 n제곱 마이너스 1개라고 나와 있고요. 특정한 원소를 갖거나 같지 않는 건 이거 외우지 않고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7번을 볼게요. 자, A라는 집합이 있어. 자, A라는 집합에 일단 원소가 뭐가 있냐면 자, 이렇게 생긴 그림이 하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이라는 숫자가 하나 있고요. 2라는 숫자도 하나 있고요. 이것은 이렇게 통째로 생긴 얘도 이렇게 묶어서 그림이 하나 있는 거야, 지금. 자, 그림이나 글씨 취급하는 거예요, 이때는. 그럼 원소가 1개, 2개, 3개, 몇 개가 있다? 4개가 있다. 자, 그러면 n이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4개예요. 그럼 지금 n이라는 집합에 이렇게 생긴 원소 있지? 그래서 이렇게 생긴 글씨는 A라는 집합의 원소다? 라고 쓸 수 있어요. 원소니까. 자, 1도 A라는 집합의 원소죠? 1이 A라는 집합의 원소? 이거 맞고요. 여기 써있는 2도 A의 원소고요. 이것도 써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생긴 글씨도 이 글씨 얘기하는 거야. 이 글씨도 A라는 집합의 원소다. 이거 다 맞는 말이에요. 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A라는 집합이 있는데 이렇게 생긴 글씨, 이렇게 생긴 글씨, 이 글씨, 요 글씨가 들어있어요. 원소가 4개. 근데 자, 봐. 요렇게 묶으면 부분집합이었잖아. 그래서 요 글씨, 요렇게 생긴 글씨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에요. 자, 얘만 만약에 묶었어. 얘를 원소로 가지는 것도 부분집합이죠. 근데 부분집합은 개수가 2개씩 묶을 수도 있었잖아. 자, 이렇게 묶어 만약에.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글씨랑 1이라는 글씨를 묶어서 새로 만든 집합도 A의 부분집합이죠. 이렇게 묶어볼게요. 누구랑 누구 묶었어 지금? 1이랑 2 묶었지? 1과 2를 묶어서 만든 것도 A의 부분집합이에요. 그래서 자 봐. 이게 얘도 맞는 말이고 얘도 맞는 말이야. 이게 의미가 달라.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얘랑 얘를 묶어서 만든 집합이 부분집합이라는 거고 이건 여기 있는 글씨가 A의 원소라는 거야. 두 개가 똑같은 모양의 기호지만 다른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를 보세요. 자, 틀린 거 몇 번이야? 자, 1번 맞아 틀려? 자, 1번 맞죠? 2번? 맞아요. 3번? 맞고요. 아, 잠깐만. 3번 틀리구나. 자, 3번 이렇게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3번은 어때? 지금 틀리죠? 틀린 게 3번이에요. 자, 4번 볼까요? 4번은 어때? 여기 써있네. 얘 맞고요. 5번 어때요? 이 내용이죠. 5번도 맞아요. 자, 3번은 1을 하나만 묶으면
부분 집합이었어요. 그래서 얘는 좀 헷갈리는 문제라서 그림도 그려보고 원소 나열법으로도 써봤어요. 자, 다음 장으로 가볼까요? 자,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는데 A라는 집합이 B라는 집합에 포함된대요. 자, 우리가 집합이 서로 포함된다라고 하는 건 뭐였냐면 A라는 집합의 모든 원소가 B라는 집합에 다 있으면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A라는 집합의 원소가 1이랑 A 플러스 2가 있는데 A라는 집합이 B라는 집합에 포함된다. 이 그림은 여기 전체가 빈 거야 지금. 그래서 얘도 B의 원소가 되고 얘도 B의 원소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봐봐. A의 원소가 누가 있어? 1이 있잖아. 그럼 A가 B에 포함되려면 여기 있는 모든 원소가 여기 있어야 되니까 여기도 숫자 1이 있어야 돼. 그러면 이건 1이 아니잖아. 누가 1이겠어? 얘 아니면 얘가 1이겠지. 그래서 적어볼게요. A제곱 플러스 2가 숫자 1이 되든가 아니면 A 플러스 1이 뭐가 되든가 1이 되든가. 자, 그러면 방정식을 풀면 이렇게 하면 A제곱이 몇이 돼? 마이너스 1이 되죠? 실수라고 했으니까 일단 아니겠네요. 자, 얘는 A는 몇이 돼? 0이 되죠? 그럼 답이 A가 1인 것 같은데, 자, 왜 이 상황에서 부분집합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A가 숫자 0이야. 그럼 집합 A의 원소는 뭐뭐 있어? 소문자 A에 0 대입하면 1과 2가 있죠. 자, B라는 집합의 원소 한번 찾아볼게요. 자, 소문자 A에 0 대입하면 여기에 김도영, B는 뭐가 돼? 2. 3. 3. 2. 다 대입해야 되는데 다 불러줘야 돼요. 몇 대입하라고요? A에 0을 대입하라고. 1. 3이 1이 돼요. 자, 지금 보면 A라는 집합의 모든 원소가 B에 다 있죠? 그러면 A가 B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B에 포함될 조건, 소문자 A가 몇이다? 0이다. 이게 답이고요. 문제는 풀었지만 벤 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A라는 집합의 원소 1이지? B라는 집합의 원소는 1, 2, 3이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A의 원소는 1, 2고요. B는 여기 전체가 다 B니까 B의 원소 1, 2, 3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서로 같은 집합. 박찬준, 집합이 서로 같으면 뭐가 다 같다? 원소가 같다. 마이크가 여기 있었어. 누구 되고 있을까? 자, A랑 B가 같으면 뭐가 같다? 원소가 같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잖아. 그럼 B라는 집합에도 뭐가 있어야 돼? 마이너스 2가 있어야 돼. 근데 이건 아니니까 이게 뭐겠어? 마이너스 2겠죠? A제곱 마이너스 3A가 마이너스 2랑 같아져야 된다. A, B가 같다고 했는데 집합 B에 3이 있지. 그럼 A에도 3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A제곱 플러스 2A가 몇이랑 같아진다? 3이랑 같아진다. 연립방정식. 둘 다 되는 거 찾는 거예요. 님 풀 수 있죠? 9번으로 10번으로 가볼게요. 자, 이게 아까 외우지 않겠다라고 한 거예요. 자, 1번을 보면 A라는 집합의 원소가 3, 4, 5, 6, 7인데 A의 부분 집합 중에 5를 반드시 원소로 가지고 3과 6은 원소로 갖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찾으라고 했어요. 자, 아까 내가 부분 집합의 개수가 2의 n제곱이다 할 때 경우의 수를 이용했잖아. 얘도 경우의 수로 생각할 수 있어. 자, A라는 집합이 있어. 내가 A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을 찾고 싶은 거야. 그런데 이 부분 집합에 누가 반드시 원소가 된대? 5가 반드시 원소가 된대. 그럼 아까 우리가 부분 집합 찾을 때 A의 원소가 3, 4, 5, 6, 7이면 3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여기 아니면 여기 두 가지 이렇게 했잖아. 근데 우리가 찾고 싶은 부분 집합은 5를 반드시 원소로 가진다고 했으니까 5는 자리가 정해졌어. 자, 그리고 3과 6은 원소로 갔는데 안 갔는데? 안 갔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3, 6은 안 넣는데. 그럼 3, 6은 어디로 가? 여기로 가면 되겠죠. 그럼 이제 자리 배치할 게
A의 원소 3, 4, 5, 6, 7 중에 3이랑 5랑 6은 자리 배치가 이미 끝났잖아. 그러면 누구만 자리를 배치하면 돼? 4와 7만 배치하면 되죠. 그럼 4가 고를 수 있는 자리 몇 개? 2개. 7이 고를 수 있는 자리도 몇 개? 2개. 그래서 2의 제곱이니까 4개가 된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써보면 이런 식이야. 내가 4, 7을 배치한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배치하잖아. 그러면 4랑 5를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 만약에 이렇게 배치하잖아. 그러면 7과 5를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 이렇게 쓰면 4, 5, 7을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 아이고, 다 지웠네. 이렇게 하면 5만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 이렇게 해서 4랑 7을 배열하는 방법이 지금 4가지인 거잖아. 그러면 원소, 부분집합의 개수도 몇 개가 된다? 4가지가 된다. 이게 이제 직접 쓴 거고요. 쟤는 경우의 수로 풀어봤어요. 2번을 볼게요. 자, 2번을 보면 A의 부분집합 중에서 그러니까 A의 부분집합이니까 이렇게 생긴 거죠. A의 부분집합 중에서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아라 라고 했어요. 적어도 한 개는 무슨 뜻이야 얘들아? 한 개 이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개 이상의 홀수를 원소로 가진다. 홀수가 원소 중에 홀수가 한 개 이상이다. 자,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볼게. 반대의 경우는 홀수가 몇 개? 한 개 이상의 반대는 0개, 한 개 미만. 그러니까 한 개 미만이면 몇 개? 0개. 그 홀수가 0개라는 건 모두 뭐가 된다? 짝수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부분집합, 모든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가 홀수가 한 개 있는 부분집합이라는 거야. 그거는 뭐랑 반대냐면 짝수만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이랑 서로 반대인 거야. 그러니까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가 모두 짝수인 걸 찾으면 그게 문제에서 찾고 싶은 거랑 반대예요. 자, 그러면 A는 원소가 몇 개야? 공유진? A의 원소? 5개죠. 자, 그럼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아까 어떻게 찾았어요, 얘들아? 2의 n제곱해서 찾았죠? 그래서 부분집합은 2의 5제곱 총 32개예요. 그런데 그 중에 적어도 하나의 홀수를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이다라는 건 뭐랑 반대다? 원소가 전부 다 짝수인 거랑 반대다. 그러면 우리가 원소가 전부 다 짝수라고 했어. 그럼 A의 원소 중에 홀수인 3이나 5나 7은 이 부분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2나 4만 가지고 만드는 거야. 2랑 4만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면 2의 제곱이니까 몇 가지가 돼요? 4가지가 되고요. 찾고 싶은 건 전체에서 2의 4제곱, 2의 제곱 4가지를 빼니까 28개가 되겠죠. 안 되는 걸 뺐어요. 문제를 읽어봐 주세요. 자, A는 원소가 2랑 4고요. 자, B라는 집합의 원소는 X바 X는 12의 양의 약수라고 했어요. 12의 약수 뭐 있어, 얘들아? 1, 2, 3, 4, 6, 12가 있죠? 원소 나열법으로 써봤어요. 자,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X라는 집합이 될 수 있는 걸 찾아라야. 근데 X가 B의 부분집합이래. 근데 얘만 봐볼게. 그럼 X가 될 수 있는 것들의 개수를 물어본 건데 B의 부분집합이라고 했거든? 그럼 전지현? B는 원소가 몇 개지? 그럼 B의 부분집합은 몇 개? 아까 부분집합의 개수 2의 6제곱개였어. 64. B의 부분집합이다라고 하면 2의 6제곱 64야. 그런데 조건이 하나 더 있어. 뭐가 있냐면 X는 A를 포함한다. 부분집합으로 가진다. 이거를 X가 A를 포함한다. 또는 A가 X에 포함된다.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려볼까? 그럼 잡아. A라는 집합은 원소가 2랑 4가 있어. 근데 X라는 집합은 A를 포함하면서 자기가 B에 포함된대. 그럼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 X는 B의 부분 집합인데 누구를 원소로 가진다? X는 B의 부분 집합인데 X가 이만큼이 다 X니까 X가 2랑 4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거야. X는 2와 4를 원소로 가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럼 우리가 이제 B의 부분 집합인 X 중에서 2랑 4를 원소로 가지는 걸 찾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B의 원소가 1, 2, 3, 4, 6, 10이잖아. B의 부분 집합이 2의 6제곱이다라고 했던 이유는 1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두 가지, 2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두 가지, 3이 들어갈 수 있는 게 두 가지. 이렇게 해서 2를 6번 곱하니까 2의 6제곱이라고 했던 건데 2랑 4를 원소로 가진다라고 하면 얘하고 얘는 자리 배치가 이미 끝났지. 그럼 걔네들의 자리 배치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잖아. 그러니까 이미 자리 배치가 끝난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 몇 개만, 나머지 네 개만 자리를 배치하면 되죠. 그러면 가능한 게 총 몇 가지가 된다? 2의 4제곱 16가지가 된다. 사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 이거 약간 공식처럼 할 건데 지금은 첫 시간이라 경우의 수처럼 생각해서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